자, 2차 방정식 계속 이어가서 8번. 이번에는 응용에 조금 가까워요. 뭐냐면 f ax 플러스 b는 0이다 꼴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. 이거의 해. 그러면 왜 이렇게 따로 놓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ax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 식이 얘는 뭘로? x로 이루어진 식이죠. 그래서 얘를 fx는 0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됐죠? 그래서 얘가 얘인데 이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요 x에 만족하지 않고 얘를 좀 변형을 해서 x 대신에 다른 식을 넣겠다라는 거죠. 됐죠?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이 식의 특징을 보면 2차 계수가 a이고 뭐 여기에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. 됐죠? 그럼 당연히 a, b, c 개수가 주어지면 해를 그냥 구할 수 있잖아. 그지? 이 해가 뭐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허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럼 가장 원초적으로 나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형태의 식을 찾고 싶은 거잖아. 그럼 여기서 변화된 걸 봅시다. 이 소가로 안에 있는 애가 원래 x였는데 이 소가로 안에 있는 애가 누구? ax 플러스 b라는 형태예요. 그러면 내가 뭔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바꿔놓으면 되죠. 이 식은 여기에 보이는 A의 어떤 거에 제곱에 B의 어떤 거에 상수항 붙는 거 여기 밑에 들어오는 게 X니까 이런 식이 된 거야. 그럼 얘는 여기 있는 이 X 자리가 얘로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. 맞아요? 그래서 이 경우에 그냥 첫 번째 그냥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. 뭐 대입해서 풀자는 거지. 왜? 난 잘 모르겠으니까. 그럼 얘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가 바뀌었으니까 얘 원래 2차 계수 있을 거고요. 이 x제곱의 자리에 얘를 집어넣는 거지. 다음 플러스 원래 b 있었고 또 x 자리에 ax 플러스 b를 집어넣는 거죠. 그리고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. 그럼 얘는 뭐야? 완전 제곱식도 풀고 얘 해서 동유형 정리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서 해를 구할 수 있겠죠. 뭐 거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왜? 직관적이니까.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찾지 말고 근을 확인을 해봅시다. 대입하지 말고 우리가 요 x값 변형된 관계로 관계식을 만들어 봅시다. 자,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fx는 0과 fax 플러스 b는 0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항상 우리가 이 방정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우리 해라는 건 어떤 거? 등호. 이 등호라는 건 좌변, 우변은 가운데 있는 그죠? 얘지? 이 등호.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걸 만족하는 누구의 값이야? x의 값입니다. 이게 해란 얘기지. 됐어? 그래서 그 만족하는 값을 우리가 어디다 넣어놨냐면 얘의 이렇게 소가로 안에 이렇게 넣었단 얘기지. 그러면 요 식만 따다 보면 만약에 얘의 식이 해가 알파랑 베타라면 얘 등호를 만족하는 x값이 알파일 수 있잖아. 그지? 그렇단 얘기는 f로 그냥 있는데 이 소가로 안에 애가 누가 된다면? 알파가 된다면 그럼 얘는 0을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지. 그죠?
그럼 다시 얘기하면 또 얘도 해니까 아, 소가루 안에 있는 애가 전체가 베타로 된다면 그럼 얘도 0을 만족하는 값이 된다는 얘기죠. 그죠? 그럼 결론은 뭐야? 우리 이 소가루 안에가 뭐만? 얘만 된다면 알파랑 베타만 된다면 무조건 얘 0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. 그죠? 그럼 우리 이제 변형된 식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우리가 여기에 소가루가 있잖아. 그지? 근데 이렇게 똑같은 식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 소가루 안에가 여긴 복잡하긴 하지만 얘가 뭐가 된다면 알파가 된다면 그러면 이 식이잖아. 그죠? 그럼 F라는 식은 이 소가루 안에가 알파면 0을 만족하는 애가 된다는 얘기잖아요. 맞아? 그죠? 두 번째, 아, 또 이 소가루 안에가 알파 말고 베타가 된다면 그러면 F의 베타의 0이 된다는 얘기죠. 그죠? 그렇단 얘기는 우리가 결국 뭐가? 첫 번째, AX 플러스 B가 알파가 된다는 얘기가 F 소가루 안이 알파가 된다는 얘기겠죠. 어떤 식에서? 이 식에서. 그럼 두 번째 경우는 AX 플러스 B가 베타가 된다면 아, 그러면 우리가 또 요구하는 이 식이 뭐 F하고 이 소가루 안에가 베타가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0을 성립하겠죠. 맞아? 언제가 된다면? 얘가 얘로 바뀐다면. 그죠? 이게 중요한 거죠. 얘가 얘로 바뀐다면. 근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?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일 거란 말이죠. 왜? 해 구하기니까. 그럼 해를 구하려고 봤더니 해는 x의 값이지, 그지? 뭐 요거를 알파로 바꿀 수 있는 x값만 찾으면 되는 거죠. 왜? 얘도 해는 x의 값이니까. 그럼 여기서 이 식에서 x의 값을 찾아보면 ax 플러스 b가 알파란 얘기니까 ax는 알파 마이너스 b죠. 그럼 x는 a분의 알파 마이너스 b겠네.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f(ax) 플러스 b는 0에서 이 x 대신 얘를 집어넣으면 이 전체가 뭐가 된다? 알파가 된다는 얘기야. 그럼 등호를 만족한다는 얘기죠. 근데 우리 방정식의 해라는 건 이 등호를 만족하기 위한 누구의 값? x의 값이죠. 아, 근데 x에 얘를 넣었더니 등호를 어떻게? 만족을 하죠. 결국 이 방정식의 해가 얘가 된다는 얘기지.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도 ax 플러스 b가 베타가 되는 x값 구하는 거죠. 같은 방법으로 풀면 x는 a분의 베타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. 이해됩니까? 그래서 식을 일일이 전개해서 대입해서 전개할 수도 있지만 관계만 따져서도 해를 금방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. 자,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켤레, 근해,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. 자, 우리 켤레, 근이라는 건 뭐냐면 이 켤레 앞에서 배운 켤레 복소수와 비슷한 개념이에요. 루트 앞에만 부호가 다르네. 걔가 켤레, 근이 되겠죠.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이 앞에가 달라지려면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 해, 켤레, 근이니까 이 해 중에서 이 해를 근해 공식에서 만든 애가 영향을 줍니다. 근해 공식은 이렇게 되겠죠. 됐어. 이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지. 그러면 요거 형태, 이 해의 형태는 다 똑같은데 어디만? 숫자도 똑같은데 루트 앞에 풀마만 부호가 다르네. 이런 형태가 켤레근입니다.
그럼 당연히 근의 공식은 일반형에서 나왔겠죠. 그럼 이 근의 형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. 우리가 이 켤레근을 가지는 가장 일반적인 거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뭐였어? 유리수였죠. 그지? 유리수에서 정수를 만들었어. 언제? 중3 때. 중3 때 개수가 유리수야. 그런데 언제?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이 식을 만들었어. 이때 해가 2a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왔죠. 됐니? 자, 그러면 우리가 켤레근이라는 건 누구? 루트가 일단 살아 있어야 돼요. 그죠? 맞아?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 0이든 제곱수든 아니란 얘기야. 됐죠? 요 루트가 나왔을 때 가정인데 생각을 해봅시다. 얘 개수가 유리수 때 이렇게 나오잖아. 그지? 맞아? 요 때는 무조건 켤레 형태가 나오네. 그럼 만약에 개수가 무리수다. 개수가 무리수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 요 해 형태에서 얘도 무리수고 얘도 무리수잖아.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그죠? 그럼 얘가 무리수가 되니까 형태가 완전히 짜집기 된 건 아니란 얘기지. 유리화하면.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얘기야. 그래서 무리수일 때 빼고 항상 이런 거야. 유리수로 만들었을 때의 근이 무리수다? 그럼 근호 앞에만 이제 부호가 다른 켤레근을 갖는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근호 앞에가 또 근호 안에가 나오는 수가 무리수 말고 우리가 고1 때 또 어떤 근을 가졌냐면 실근을 가졌어요. 허근. 자, 얘 해가 똑같이 이렇게 가졌을 때 허근을 가집니다. 그러면 우리가 허수를 가졌다는 얘기는 우리 근의 공식을 이용했는데 우리 앞에서 뭐 개수가 뭐 무리수든 허수든 나오고 했었는데 그거는 인수분해 이용했죠. 맞아? 그지? 인수분해 했다는 건 X자로 써서 켤레 형태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. 그럼 얘는 무조건 얘를 써먹자는 얘기지. 됐어?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근호 안에가 원래 0보다 작아지면 허수가 띄죠. 허수가. 여기만 조건을 달리하는 애는 풀마만 영향을 받는 거죠. 다른 거 말고. 됐어? 이 앞에는 허수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. 그래서 결국 이 안에만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얘는 영향이 있으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얘가 개수가 실수인 조건을 달고 간다고. 그러면 개수가 실수일 때는 만약에 얘가 허수인 근, 허근을 가진다면 얘가 켤레근이 된다고. 물론 얘도 마찬가지죠.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의 근을 가진다면 얘는 켤레근을 갖겠죠. 그럼 켤레근을 가졌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켤레근은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거냐? 얘 근이 두 가지가 있죠.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. 그 다음에 2a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. 그럼 얘 형태를 보니까 여기만 다르죠. 맞아? 여기만 다른 애는 어떤 형태냐? 요거 그는 알파 베타라고 할게. 얘가 다른 두 식은 더하면 얘가 사라지죠. 맞아? 그죠? 다음에 두 근을 곱하면 당연히 밑은 4a 제곱이고 얘 한 곳만 부호다니까 합차 공식이죠. 그러면 요것도 제곱 요것도 제곱이니까 근호가 또 사라지네. 맞아? 그러면 더하거나 곱했을 때 이 근호를 소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. 왜? 근호가 없어야 간단한 식이니까.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합이나 곱이 나왔어. 그럼 얘는 뭐야? 우리가 근계간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야 식이 어떻게? 간단하게 된다고. 그냥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근계간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은 이 켤레근의 성질까지 알고 있으면 되는데 항상 주의할 게 요 켤레근을 이용할 때는 개수의 조건 무조건 나와 있고요. 이 근은 보통 이 두 근 중에
한 개만 주어집니다. 뭐 아예 근의 모양을 써서 근으로 예를 들어 뭐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혹은 뭐 2 플러스 i다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. 이때 다른 근 하나까지 확인해서 찾아가면 되지. 뭐 얘가 근이면 얘만 루트 안만 다를 거니까 1 플러스 루트 3이 다른 근일 거고 얘는 이게 근호니까 이합해다니까 2 마이너스 i가 근일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찾으면 됩니다.